오늘은 수능특강 고전시가 01강에 있는 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한가라는 이 작품은요, 일단 옆에 적혀있는 한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시예요. 여러분, 한시는요, 한문으로 쓰인 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한문으로 쓰인 버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한 버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한문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의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한시가 출제되면 더 쉽죠. 현대어로 다 번역을 해주니까. 중세어가 아니죠. 자, 여러분, 화한가는요,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 설총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설총이 이제 임금에게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화한계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은 한시가 화한가다라는 거죠. 한시. 여러분, 이 화한계라는 이 이야기는요, 설총이 임금에게 교훈을 주려고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 화한계의 내용을 일단 살펴보자면 꽃들의 세계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들의 왕인 이 사람이 이런 아첨을 달고 사는 장미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충언을 달고 사는 할미꽃의 맛을 믿을 것인가, 이 사이에서 왕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제 꽃의 세계로 돌려서 말을 했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설총이 이제 왕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친구들이 한시 버전은 다른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그걸 모티프로 해서 쓴 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한가를 노래했네 라고 해서 신하가 화한가를 만든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화항이 봄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비유적인 거잖아요. 그쵸? 자, 꽃의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게 보통 의인법이자 큰 틀에선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런 꽃의 세계의 이야기로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우의적이죠.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여러분,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막 가지가지마다 분분했대요. 싱긋 한 번 웃음에 온갖 교태가 생겨나니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소. 자, 여러분, 이러한 웃음에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 염려하는 거 보면 이 웃음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웃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진홍색 연자색 꽃이 이렇게 가지마다 분분해서 한번 웃으면서 교태를 부리는 이러한 모습은요,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화한계 속의 장미꽃의 모습이고요. 장미꽃의 어떤 간신적인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한 신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었겠죠. 누가 알리오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동. 여러분, 이 백동이요, 할미꽃을 말하는 겁니다. 할미꽃. 노성한 군자 같은 부류인 것을 봄이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청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로.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 알겠냐, 그 사람이 이러한 부류인 것을. 자, 여러분, 이게 도치법이죠. 이렇게 말의 어순을 바꾸는 이유는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봄이 와서 온갖 잡초에 뒤덮여 있으니까 이렇게 충직한 신하인 누구? 백두홍 같은 충신이 천거라는 건 추천이죠. 추천할 길이 없으니 그것이 참 어떡하겠냐,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일찍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여러분, 색황이라는 거는요, 여색에 빠져서 이제 타락한 것을 말을 해요. 여색이라는 건 이제 약간 좀 여자들 깨고 노는 거에 이제 막 거의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타락한 사람의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즉 한마디로 이 현인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는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할미꽃이 이제 충언을 던진 거죠. 이 한마디가 뭐겠어? 그쵸? 여기서 말했던 이 할미꽃의 말을 말하는 거죠. 할미꽃의 말인데 충성스러운 말이니까 충언이죠. 미혹을 풀린 신라의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계림을 풍동시키다라는 거는, 이 계림은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풍동이다라는 말은 백성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뜻풀이 되어 있죠. 스스로 쫓아서 감화되다
라는 말을 풍동이라고 해요. 태화는요, 태평하게 이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백두홍의 충언이 잘 먹혔다라는 거죠. 산과 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송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여러분 난송과 두약은요. 난소는 난초 그리고 이 두약은 향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난초와 향초들이 빽빽하게 늘어섰다라는 거는요. 이건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만을 다자여 한자로 훌륭해라 당신의 설총 스승이여 라고 해서 지금 설총 스승을 이여라고 부르고 있죠. 도노법이죠. 여러분 도노법은 영탄법에 속합니다. 설총을 지금 불렀으니까 구체적 청자가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설총이라고. 근데 훌륭하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찬적 태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 봤더니 여러분 우리 신라시대에 있었던 피리 뭔지 알아요? 그쵸? 만파식적이라고 해서 만 가지 파도를 잠식시키는 피리가 있었어요. 이 만파식적을 통해서 풍파를 먹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신라의 신문왕 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설총이 그 시대 사람이니까 이 설화를 또 가지고 와서 연결을 짓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초반에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은 한시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적힌 시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그쵸? 설총에 대한 어떤 예찬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설총이 이 왕을 일깨운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담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뭐 어렵지 않고요. 출제가 되기에는 조금 내용이 약한 것 같기도 하네요.